지금 한국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닙니다. 코스피가 장중 800선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한국 증시의 축제처럼 보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데이터 센터,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단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상승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국면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빠르게 달아오른 시장이 만들어낸 위험한 착시일까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히 코스피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수출 구조, 환율, 금리, 부채,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세계 공급망의 재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한국 증시는 하나의 금융 뉴스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압축된 신호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일, 코스피는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장중 800선을 넘어섰고, 종가는 788.3, 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상승률은 3%를 훌쩍 넘었습니다.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가격 체계가 다시 쓰이는 수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더 상징적인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루에 10% 이상 급등하며 34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보통주 기준 시가총액은 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한 기업이 이렇게 거대한 규모에 도달한 것은 처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 고용, 세수, 투자, 기술 이미지, 국가 브랜드와 깊게 연결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단순히 한 종목의 상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가 세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중심축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 자동차, 조선, 철강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데이터, 반도체, 클라우드, 인공지능 연산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GPU가 필요하고 GPU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공급망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뒤에 숨어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AI 시대에는 단순히 좋은 소프트웨어만으로 승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모델이 있어도 그것을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드웨어의 병목지점 중 하나가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입니다. 이것이 한국 증시를 밀어올린 첫 번째 힘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을 예전처럼 경기순환 산업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오르면 투자하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또 있습니다. 바로 수출입니다. 한국 경제는 대표적인 수출 의존형 경제입니다. 국내 총생산, 즉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 단순히 기업 실적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 전망, 무역 수지, 환율 세수, 투자 심리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수출 지표는 시장에 강한 신호를 주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전체 수출 증가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이 단순한 기대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물량이 움직이고 있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이 좋아졌다고 해서 한국 경제 전체가 자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한국 경제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배터리, AI, 로봇처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첨단 산업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수, 자영업, 부동산, 가계부채, 지방경제처럼
금리와 소비 위축에 직접 노출된 영역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도 모든 국민이 같은 방식으로 불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폭발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매출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0조 원을 넘을 수 있지만 가계는 여전히 대출이자 부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경제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증시는 강하지만 체감 경제는 반드시 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저금리 환경 속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되면 가계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줄면 내수기업의 실적이 약해지고 이는 다시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줍니다. 즉, 반도체 수출이 GDP를 밀어올리는 동안에도 내수 경제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이중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환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 원화가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한국 수출 회복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 지정학적 위험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달러로 벌어들인 매출을 원화로 환산할 때 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에너지, 원자재, 식량을 수입하는 경제에는 부담이 됩니다. 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따라서 원화 약세와 국제유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도 압박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환율과 에너지 가격이 동시에 불안정해지면 그 효과는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은 웃지만 수입 물가를 감당해야 하는 가계와 중소기업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금리입니다. 지금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 방향을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글로벌 자금은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신흥국과 수출 중심 국가는 환율 압박을 받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시장에는 두 가지 압력이 생깁니다. 첫째, 미래 성장주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둘째, 기업과 가계의 금융 비용이 올라갑니다. 특히 AI, 로봇, 데이터 센터 같은 분야는 미래 성장 기대를 현재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장은 금리 부담을 일단 뛰어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기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금리는 부담이지만 AI 반도체의 이익 증가 속도가 그 부담을 압도할 수 있다. 문제는 이 판단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계속 뛰어넘는다면 코스피 9, 0 또는 10, 0이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허황된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HBM 가격이 흔들리거나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가 둔화된다면 지금의 상승은 매우 빠른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나쁜 뉴스가 나올 때가 아닙니다. 모두가 좋은 뉴스만 믿고 있을 때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정학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 산업인 동시에 지정학 산업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는 더 이상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군사력, 인공지능, 우주, 사이버 안보, 금융 시스템, 산업 자동화와 연결된 전략 자산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장은 단순히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 중심 기술 동맹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대만에는 TSMC가 있고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일본은 소재, 장비, 후공정 분야에서 다시 부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이 사실상 미국의 동아시아 기술 안보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위치는 복잡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중요한 수출 시장이었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시대에는 이 균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더 강하게 통제하면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과 AI 공급망에서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과 생산 전략은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주가 차트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업 전략에는 매우 깊게 작용하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는 중동 리스크입니다. 시장에서는 AI와 반도체 뉴스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란과 미국을 둘러싼 긴장 같은 지정학적 악재가 상대적으로 묻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 입장에서 중동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에너지 수입, 해상 운송, 원유 가격, 물류비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동 긴장이 다시 격화되고 국제유가가 급등한다면 한국 경제는 즉각적인 비용 압박을 받습니다. 수출 기업은 물류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가게는 휘발유, 전기요금, 생활물가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즉, 한국 증시가 AI 기대감으로 급등하고 있어도 에너지 안보라는 오래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권력의 이동입니다. 과거 세계 경제의 권력은 석유회사, 은행, 군수기업, 자동차 기업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으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기업과 협력하느냐가 곧 주식시장 전체를 움직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권력입니다. 군사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전통 외교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술 플랫폼, 공급망, 데이터 센터, 반도체 생산 능력이 결합된 새로운 경제 권력입니다. 한국은 이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K-팝, 드라마, 영화 같은 소프트 파워를 통해 이미 세계적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와 AI 인프라라는 하드 파워가 결합된다면 한국의 국가 브랜드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동시에 위험이기도 합니다. 한국가의 증시가 특정 산업, 특정 기업, 특정 글로벌 고객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외부 충격에 취약해집니다. 엔비디아의 수요 전망이 바뀌거나 미국의 규제가 바뀌거나 중국의 대응이 달라지면 한국 증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흥분이 아니라 냉정한 분석입니다. 이번 코스피 급등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삼성전자의 0조 원 돌파도 한국 산업사에서 중요한 장면입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실제로 강하고 수출 지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품이라고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도체 이익이 시장 기대만큼 계속 증가할 수 있는가? 둘째, 환율과 금리, 유가가 한국 경제를 압박하지 않을 것인가? 셋째,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코스피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AI 수요가 계속 강하고 HBM 공급 부족이 이어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아진다면 한국 증시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스피 10, 0이라는 말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장이 너무 빠르게 미래를 가격에 반영했다면 조정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품이나 단기 테마주에 과도하게 몰린다면 작은 충격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시장이 강하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업이 좋다는 것과 주가가 항상 오른다는 것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과 모든 국민이 그 성장을 체감한다는 것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세계 AI 혁명의 중심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환율, 금리, 부채, 지정학, 에너지 안보라는 무거운 변수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 국가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평가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과열된 기대의 조정으로 끝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코스피 800 돌파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너무 빠르게 달아오른 시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까요? 삼성전자의 이 영조원 시대는 한국 산업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한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험한 구조의 시작일까요? 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본질로 봐야 합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가 뒤에 숨어있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